안녕하세요. 빚의 복수를 피하라. 은퇴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빚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이게 이제 화두죠. 뭐,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지구촌을 짓누른다. 2022년 6월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9.1%. 물론 지금은 8.6이죠. 8.6. 한 0.5%가량 떨어졌죠. 영국에서는 10.1%, 한국도 6.3%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보면 음식값의 앞자리수가 바뀌었습니다. 막국수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잔치국수가 5,000원, 6,000원 하던 게 6, 7,000원으로, 김밥이 2,500원 하던 게 3,000원으로, 3,000원 하던 게 4,000원으로, 1,000원씩 다 올랐습니다. 제가 가는 반찬 가게도, 예전에는 나물 반찬 하나가 한 2,500원, 3,000원 했거든요. 지금 4,000원 하죠. 예. 한 두 개 집었더니 그냥 만 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물가가 감당이 안 되죠. 이런 물가가 가파르게 이렇게 오른 거는 경제 위기 때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이 경제 위기라는 얘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경제 저성장이 같이 있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현상이 당장 올해 내년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당분간 최소 3년 이상은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마찬가지고 중국도 유럽도 다 동일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게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생활 수준을 어떤 식으로든 그 수입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고군분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이죠. 우리는 이제 고물가를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저물가를 그리워하겠지만 쉽사리 과거와 같은 저물가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돈을 잘 아껴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물가를 꽤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받는 월급도 한 20, 30년 동안 그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되려 더 줄어드는 경우도 많았고, 이래저래 해도, 일본은 그나마 물가가 좀 적기 때문에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버틸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고물가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 보는 게 맞겠죠. 지난 몇 년 동안 저금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빚을 냈습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들어갈 때도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고, 냉장고 살 때도 할부로, 자동차 살 때도 할부로, 빚을 안 끼고는 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빚을 내서 살 수 있는 게 되게 힘들어진 거죠. 당장 이자가 급격히 올라서 집을 살 때 대출을 과하게 낸 사람들은 그 대출 이자 때문에 몸살을 앓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3억 빌리면 이자 200만원, 5억 빌리면 이자 300만원을 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원리금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금 합하면 3억 빌리면 한 270, 80만원, 그리고 5억 빌리면 한 400만원 넘게 원리금으로 20, 30년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다 보면은 그냥 빚에 짓눌려서 생활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거죠. 미친 듯이 일만 하다 보면 회사 집 하다 보면은 가족들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행 갈 공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뀐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나이 때 함부로 은퇴를 꿈꾸는 것도 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너무 많이 돈을 뿌려댔죠.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집값도 올라가고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개판을 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호가가 3배, 4배 올랐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PIR 주택을
사는데 이제 나름의 이제 지표로 얘기하는 PIR이 뭐 18, 19라고 얘기하죠. 집을 사는데 가처분 소득으로 이제 집을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기간 뭐 이렇게 따졌을 때 한 18년, 19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IMF 때 리만 때 8, 한 10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은 2배 이상이라는 거죠. 뭐 실제로는 지금의 집값에서 반 이하가 떨어져야 PIR이 한 10 정도로 아마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지금은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대상은 월급에만 의존하는 직장인이랍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한 소득 없이 퇴직한 그냥 무소득자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터로 나가는 은퇴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뭐 은퇴한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 거죠. 뭐 이건 비단 뭐 영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이래저래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은퇴자들의 재취업도 재촉하고 있죠. 뭐 한국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점점 더 노인 인구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도 더 일하라고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빚을 많이 끌어다가 쓴 빚쟁이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빚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해야 돼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미국이 물가를 가파르게 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해 내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릴 겁니다. 급격히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은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든 빨리 집을 매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택연금을 빨리 가입해서 뭐 그런 어려움들을 좀 복구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뭐 썸썸이를 줄이는 게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뭐 신3고 시대에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씀씀이 줄이는 거다 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빚의 복수를 피해야 됩니다. 빚이 섞여가는 것들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빚을 멀리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